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결국 또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영숙은 상철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상철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인 A씨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혔고 많은 이들이 고소를 예상하던 중 결국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A씨의 실명을 가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진실을 더하는 용기일 텐데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12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함구하면 언젠가는 조용해지며 진실을 알아주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과 메시지 내용을 만들어 물고 뜯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뿐이어서 해명하고자 글을 올린다라며 16기 상철에게 본 피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또 다른 피해자 실명 문제에 대해 내가 조용히 지내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사과를 전하는 DM과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현재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부득이 여기에 글을 남긴다. 그분 또한 진실을 더하는 용기일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상처받은 마음 제가 한 번 더 그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후 입장을 바꿔 마치 이름과 대화 내용을 지워달라는 A씨의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며 A씨를 비난했는데요. 이와 함께 영숙은 A씨의 아이디를 공개해 또 한 번 파장을 낳았습니다. 영숙은 12월 5일 그 여성분이 먼저 DM을 공개해 잘못된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려 올립니다라며 본인이 차단했다 풀었다 하면서 다시 차단 풀고 메시지 보내고 다시 차단 걸었으니 저에게는 메시지가 안 보이죠. 계속 이렇게 여론 조작해서 모함하지 마시고 한국 들어오세요. 전 제가 잘못된 카톡 공개 부분에 대해 여전히 죄송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건 다른 부분이죠. 숨어서 DM 카톡 안 보시고 이렇게 여론 조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난 당신이 조작한 DM과 모르쇠를 일관하는 동안 저는 제 직장도 일상도 생계도 모든 걸 잃었거든요. 제가 읽는 것들을 전해 들으시고 굉장히 즐거우셨다고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함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들어오세요. 한국으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A씨는 고소 사실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김유림 변호사는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법무법인은 금일 대구수성경찰서의 영숙에 대하여 정통망법 위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영숙은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철과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대화를 인스타그램에 고정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A씨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영숙이 현재까지도 A씨의 의사에 반해 수십 차례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협박 및 스토킹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일반인으로서 영숙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삶이 파괴돼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과 위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노종원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A씨가 일반인이고 상철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영숙이 메시지를 공개했고 이후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최근까지 거의 일주일 내내 위협성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고통스럽게 한 걸로 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경찰 조사가 곧 이어지겠지만 A씨의 경우 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입장이라 대질 신문이 진행되지 않는 한 직접 조사를 받게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A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숙은 이뿐만 아니라 A씨가 공개한 게시물 삭제 요청 메시지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영숙은 DM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정 배경의 DM은 전 결코 받아본 적이 없다. 저건 제 계정이 아니다. 모두 거짓이다. 하얀 DM이 제가 보낸 DM이다. 제가 보낸 DM이 처음 그분과 닿은 연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M을 보낼 때 아이디 아래 팔로워 수와 피드 개수가 뜨는데 유튜버가 공개한 메시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분이 저에게 DM을 보내고
제가 DM을 확인하기 전에 차단했다가 다시 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숙의 주장에 대해 유튜버는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유튜버는 A씨에게 캡처본이 아닌 녹화를 해서 해당 DM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선 화면 밝기는 당연하게도 A씨가 캡처 당시 다크 모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숙은 조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후 영숙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댓글창을 닫더니 내용을 수정하고서 다시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주장한 프로필 관련 부분은 어플과 웹 사이의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A씨가 유튜버에게 보낸 DM 녹화 화면을 보면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씨의 메시지글 아래에는 영숙이 A씨에게 보내온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계속해서 A씨에게 그 어떤 DM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첫 번째로 A씨가 보낸 DM을 영숙이 읽지 않고 미리 보기만 한 상태로 해당 대화창을 삭제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화창을 직접 눌러서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것 자체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읽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A씨가 영숙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 영숙이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영숙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단순하게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메시지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숙이 반드시 대화 사라지기 모드를 설정해 놓은 상황이어야만 A씨가 DM을 보낸 이후 영숙을 차단할 경우 그 이전의 메시지가 삭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즉, 복잡한 설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극히 드문 경우라는 것인데요.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A씨가 영숙을 차단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단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영숙은 두 차례에 걸쳐서 A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피드를 통해서였는데요. 심지어 영숙은 두 번째 카톡을 공개할 때 스토리 내리고 피드 박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영숙을 차단한 시점은 두 번째 피드가 삭제된 이후 3-4시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다 A씨는 혹시 모를 영숙의 메시지를 위해서 차단을 풀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조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영숙이 A씨로부터 DM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닙니다. 극히 드문 가능성으로 영숙이 해당 DM을 못 받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숙이 A씨의 항의를 인지했느냐입니다. 영숙이 두 번째 피드를 올렸을 때 스토리 내리고 피드 박제. A라는 이름이 본인 하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논란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영숙은 A인지 유사 A인지 특정성 성립 안됨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즉, A씨가 본인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숙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는 것입니다. 영숙은 A씨의 항의가 아닌 학부모의 항의로 스토리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댓글에서는 또 A씨가 항의해서 내렸다고 말을 바꾸죠. 결과적으로 A씨가 항의한 것을 알고도 다시 한번 피드에 올려서 스토리 내리고 피드에 박제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버의 영상 자체를 부정하며 조작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영숙은 유튜버가 공개한 DM 화면을 캡처하여 게재하고서 누가 저에게 DM을 보냈다 삭제했을 수도 있겠죠. 인스타는 DM 전송 취소 기능이 있으니 어쩐지 그분에게 DM을 보낼 때 바로 보내졌어요. 그 부분이 좀 신기하긴 했어요.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저에게 DM을 보냈고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을 하고 다시 차단을 풀고 2차 메시지를 보내었다면 저에겐 아예 그 DM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11월 29일 처음 DM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 DM에는 그분이 그 전에 차단했다 풀었다. 그 과정 안에 DM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저에겐 첫 줄 첫 DM인 거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A씨로부터 DM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DM을 받고도 글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여론몰이, 선동질로 자신을 마녀 사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 밥줄도 끊어 놓으신 건가요?
어째 한쪽의 말만 듣고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여기까지 강행하였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예비 범죄자다 가해자다 이런 말까지 뱉으시며 글 쓰고 전화하고 민원 넣고 짭수기 잘려서 좋다며 히히낙낙. 이제야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유튜브에 제 욕이 많은지 이제야 알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숙의 막 나가기 전술은 자신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동치미 시청자 게시판은 온통 항의글로 도배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일어나기 전 녹화했기에 편집 논의 중이라고 밝혔던 동치미 측은 피소 소식이 전해지자 결국 통편집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적당한 논란은 인지도에 도움을 주지만 이번 영숙의 행보는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결말은 고소 엔딩인데요. 현재 영숙은 인스타그램의 댓글 쓰기 기능을 막아두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 영상이라도 찍어서 올리면 상황이 바뀔까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